자, 이제는 문맥에 맞는 단어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접속어 문제가 나왔었을 때는 앞뒤의 문장의 관계, 이게 순접 관계나 역접 관계나 이걸 따지는 문제라면은 이 단어 넣기는 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단어 이제 의미 파악을 하는 문제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앞뒤 문맥에 대한 연결입니다. 자, 하나씩 풀어가면서 볼게요. 그리고 방법은 아까 했으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역시 기역, 니은, 디귿 하고 나와 있지, 그죠? 그럼 같은 방법입니다. 자, 끊으세요, 빨리. 자, 기역 앞뒤 끊고요. 자, 끊어주시고. 끊었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씩 근거를 가지고 지워가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를 보더라도 한국인이냐 일본인이냐 기억 하나만 잡으면 2개씩은 나가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앞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기억 앞쪽. 한국 국적을 가진 내가 이 책에서 조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 말을 자연스럽게 쓰셨기 때문이고, 또 멋들이 그 말을 가장 차별적으로 그렇다면 조선이라는 말을 차별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은 누구야? 일본인이지. 한국인은 아니잖아, 그지? 자, 그러면 기억을 근거로 해가지고 1번, 2번은 지우세요. 1번, 2번은 지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제국주의냐 민주주의냐, 그러면 2가지 중에 하나만 답은 나왔잖아 이제. 자, 그렇다면 니은 앞쪽을 자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분단된 두 국가의 어느 한쪽이 아닌 분단을 넘어선 하나의 민족에 속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근대의 모와 식민주의에 희생되어 그랬어요. 뭐 근데 희생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민주주의 희생이 아니잖아. 일제 제국주의에 대한 희생이라는 얘기지. 이해됐을까요? 쉽네요, 이거 문제가. 그지? 그렇다면은, 4번도 지우세요. 자, 3번. 더 이상 읽지 마십시다, 이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내가 계속 더 읽지 마라 하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확신이 안 서면 어떻게 돼요? 또 뒤에 걸 또 읽어요, 분명히 이거. 그리고, 맞다, 이제 확신. 이건 스스로 여러분들이 자유하는 것 뿐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건. 근데 오히려 답은 나왔는데 뒤에 거 잘못 읽어버리면 또 앞뒤가 헷갈린단 말이야, 지금. 자, 2번은 조금 이제 길게 나옵니다. 뭐 길어봐야 필요 없어요. 자, 역시 자, 기역, 니은, 자, 디귿, 자, 리을. 자, 끊으시고. 자, 끊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선직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상황, 장면 이런 식의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제. 그지? 자, 그럼 기억은요? 기억 앞쪽에 보니까 영화를 보면 어떤 물체를 3차원 입체 스캐너에 집어넣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쓱 스캔을 한 뒤 기계가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스캐닝했던 물체와 똑같은 물체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나오느냐, 장면이 나오느냐. 아니, 이제 앞에 영화라고 그랬잖아. 이해됐니? 그리고 지금 앞쪽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스캐닝을 했던 물체와 똑같은 물체가 만들어지는 영화에서 장면이라고 하겠어? 상황이라고 하겠어? 영화니까 장면이 돼야 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좋아. 그렇다면 몇 번 지워버려? 1번과 2번은 지워. 응? 자, 기억을 근거로 해서 1, 2번 지웠습니다. 다음에 3번은 완제품이고 4번은 시제품이잖아, 이제. 그럼 역시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답은 나왔다는 얘기 아닌가? 자, 그럼 니은 읽어보세요. 한번. 자, 니은은 3D 프린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무슨 생산이다. 그 제품을 개발할 때 그랬거든요. 제품을 개발할 때. 그렇다면 완제품이 돼야 돼, 시제품이 돼야 돼? 처음 이제 어떤 제품을 개발한다는 얘기 아니야. 완제품은 이미 만들어져 버린 것이고. 자, 좀 더 읽어봐, 그럼. 자, 개발입니다. 그 제품을 개발할 때에는 금형을 만들어서 샘플을 찍어내거나 수작업으로 모형을 만들어냈고 이후 수정하거나 설계를 변경하고. 그러니까 완제품이 되기 전에 어떻게 돼, 우리는? 처음에 뭔가 물건을 소개할 거 아니야. 맨 처음에 만들어낼 거 아니야. 처음 만들어진 물건은 뭐라고 그래? 그것은 시제품이야. 시제품. 그렇다면 답은 4번이지? 자, 안 읽으면 이제 나 안 읽을래. 더 이상 이제 넘어가. 자,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계속 같은 방법이야. 볼 거 없어. 끊어. 그리고 아래 선지를 보니까 어때요? 빠르게 살기와 느리게 살기가 둘이잖아요. 그럼 하나의 기준 가지면 두 개는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보겠습니다. 그 앞쪽만 읽으세요, 앞쪽만. 자, 긴장의 이완 역시 노동력의 재충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르 한 양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른바 뭐 하는 것도 다른 시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건 역시 가속화된 이르 시간이 나은 것뿐이다. 자, 가속화된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 앞쪽에 다시 봐봐. 이른바 무엇도 다른 시간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그건 역시 가속화된 일의 시간이 낳은 결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빠르게 살기가 돼야 돼요? 느리게 살기가 돼야 돼요? 이상하다. 아니, 그 앞쪽을 읽어보라니까? 자, 긴장의 이완 역시 노동력의 재충전에 기여한다 그랬어요. 그럼 재충전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력의 긴장 이완이라고 하는 것이 빠르게 살기야, 느리게 살기야? 느리게 살기지, 이게 빠르게 살기가 아니잖아. 이해됐니? 여기 이해됐니? 그럼 느리게 살기가 되니까 1번, 3번 지워. 응? 1번, 3번 지워. 자, 다음에 니은 볼까요? 자, 니은 앞쪽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견해와는 달리 무엇은 오늘날 당면한 시간의 위기, 시간의 질병을 극복할 수 없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다른 시간, 이르 시간이 아닌
새로운 시간을 생성하는 시간의 혁명이다. 자,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결의와는 달리 오늘날 당면한 시간의 위기, 시간의 출경을 극복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기업과 니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느리게 살기도 다른 시간을 만들지 못한다. 이 역시 가속화된 이르 시간이 낳은 결과일 뿐인 것이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견해와는 달리 무엇은 오늘날 당면한 시간의 위기, 시간의 질병을 극복할 수는 없다. 그러면 결국 기업과 니은의 관계는 같은 말 아니에요? 자, 오늘날 필요한 것은 다른 시간, 이르 시간이 아닌 새로운 시간을 생성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리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의 위기나 시간의 질병을 극복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그게 빠르게 살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 다시 봐봐. 되게 이상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견해가 뭐라고? 느리게 살다 보면은 뭐야 이제 긴장이 이완이 오고 질병을 낫게 할 수 있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견해가. 그러나 느리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된다고요. 예, 오늘날 당면한 시간의 위기나 시간의 질병을 극복할 수는 없는 거라고. 그렇다면 느리게 살기를 말하는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네, 둘 다 느리게 살기가 돼야 돼요. 답은 2번. 2번. 자, 다음.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의 모습에서는 자, 이제 의미에 대한 것인데, 자, 그럼 바로 읽어버릴게요, 그냥. 자, 노동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자기 개발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 앞쪽에 주어가 뭐예요? 기업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경쟁력이 우리가 말하면 뭐야, 이제 높여진다는 얘기겠지. 문맥적 의미가. 자, 재고된다, 확산된다, 확충된다, 고무된다. 경쟁력이 더 높아진 것을 뭐라고 그래, 우리가 한자로. 그것을 재고라고 그래, 재고. 근데 다만, 자, 여러분들이 그 자언에 우리 비슷한 문제가 한번 나왔었는데, 이건 달라, 말이. 그래서 그때 한자문 나왔어, 한자 문제가 이게. 그러니까 재고라고 하는 것은 들어 높인다는 것을 재고라고 그래. 그지? 근데 일반적으로 재고 했을 때는 뭐가 되는 거냐? 다시 생각하는 것은 이거 재고가 되는 거고. 한자가 다릅니다. 자, 경쟁력이 재고된다. 1번. 그래서 내가 그게 이제 그거 아래 해설 잠깐 볼래요? 자,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밑줄 친 앞부분에 기업 경쟁력이므로 높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지, 그지? 자, 높아지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재고가 됩니다. 그래서 자, 끓일 채에 높을 고가 되는데요. 수준이나 정도 따위가 끌어올려진다. 자, 그럼 나머지 뜻풀이 해보세요. 확산은 이건 아니겠지. 이건 널리 흩어져 퍼지는 것이 확산이죠. 다음 확충은 늘어나고 넓어져 충실한다는 뜻이고요. 고무되다라는 거, 그러니까 고취야, 고취. 그러면 기업 경쟁력이 고취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냥. 그지? 자,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네 개인가요? 자, 빨리 끊었어요. 자, 끊었으면은, 자, 먼저 기억부터 근거를 해가지고, 하나씩 지워갑시다. 자,
그럼 기억 앞쪽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나이 들면 지난 세월과 인연, 추억들을 되새김질하며,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었다는 얘기겠어요. 나이 들면 인생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된다. 나이 들면. 자, 필자 역시 뭐라는 인생의 고갯길의 선이 지난 세월들, 그 길가에서 만난 인연들을 자꾸만 떠올리게 된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70 고갯길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디귿 앞쪽에.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에서 인생의 고갯길 그랬고 아래쪽에 보니까 70 고갯길 그랬잖아. 그럼 우리 한자에서 이 기억에서 키워드는 뭐겠어요? 우리 70을 뜻하는 아예 한자 나이 있잖아. 나이. 됐어? 그러면 자, 우리 70을 뜻하는 나이 한번 불러봐. 우리 공부했잖아 이거. 우선 자, 야 잠깐 가장 쉽게 한번 해보자. 내가 우리 날짜 할 때 이 순이 열흘 순 그랬었지, 그지? 그럼 순이 7개잖아. 그럼 뭐가 돼야 돼? 자, 7순. 다음 논어에서 공자께서 종심 소요기로 돼 불유군이라 그랬거든요. 그지? 그래서 논어에서 자, 70 했을 때는 뭐 있었어요? 종심. 그런데 두보는 곡강이라는 한시에서 인생 70 고래이다.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옛꽃자에다가 드물 희를 쓰는 거예요. 옛꽃자에 드물희. 그래서 고희 또는 네, 드물 희를 써가지고 희년 또는 희수. 자, 그러면 우선 1번 지워. 왜? 불혹은 몇 살이었어 우리? 40. 논어 기억나니? 그 논어에 나온 거 다시 해보자. 공자께서 50묘의 지우학하고 내가 15의 학문의 뜻을 두고 그래서 15을 지학 또는 지우학이라고 하는 거야. 30에는 일입하고 뜻을 세우고 40에는 사리에 의혹하지 아니하며 불혹 50에는 하늘이 명한 바를 알고 지천명 60에는 귀로만 들어도 순리를 깨닫고 이순 기억나니? 70에서는 바로 종심소유기로 돼 불유군이라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르지만 법도를 넘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면 70이 아닌 것은 지워라 그런 얘기야. 자, 일단 1번은 지워. 1번 지워. 근데 왜 저기가 고의하고 자 봐. 인생 70 고래이 했으니까 고희도 70이야. 근데 희수가 두 가지가 있어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한자로 했으면 모르는데 한글이지나 지금 이게. 그래서 드물희에 희수할 때는 얘들이 전부 다 70을 뜻하는 나이지만은 드물희가 아니라 한자 이상하다. 기뿔희를 쓸 때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기뿔희의 희수가 되면은 그건 몇 살이에요? 얘는 77입니다. 근데 이거 한자가 안 나왔으니까 그냥 희수도 당연히 70이겠지. 자, 다음에 자, 그러면 기억을 근거로 해서 1번은 지웠습니다. 자, 다음에 자, 니은 보세요 이제. 살아온 흔적을 뒤적거리며 무언가 남기고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앞에가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음이면 고개겠습니까? 어깨겠습니까?
우리 관용어구로 고개를 든다 그러지. 그 마음이 고개를 든다 그러지. 어깨가 고개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자 니은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 어깨 몇 번 지워? 3번 지워. 응? 3번 지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아니면 그러면 4번이 되겠네. 그러면 앞이냐 뒤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온 거 아니야? 응? 둘 다 뒤인가요? 그럼 뒤끝은 보지 맙시다. 왜냐면 뒤에가 고개길에 섰으니 한번 돌아보고 그랬으니까 뒤를 돌아보라고 그러지 앞을 돌아보지는 않겠지, 그지? 자 그러면 리를 보겠습니다. 이제 나무가 해가 바뀌면 나이테를 긋듯이 70고개에서 인생의 무엇을 한번 지어보는 것도. 자 우리 매듭을 짓는다고 그래? 질곡을 짓는다고 그래? 매듭을 짓는다고 하잖아. 이제 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수갑이야, 수갑. 그래서 원래 질곡이라는 말 자체는 몹시 속박하여 자유를 가질 수 없는 고통 상태를 비유하는 것인데요. 원래 질곡이라는 것이 손에 차는 수갑 있지, 발에 차는 족쇄 있지, 그걸 묶어서 질곡이라고 해요. 됐어요? 수갑과 차고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근데 우리가 인생의 매듭을 짓는다고 하지 그걸 질곡을 짓는단 말은 없잖아, 그지? 자 그렇다면 답은요 4번.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를 집어넣는 문제는 그 문맥에 대한 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지? 그리고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집어넣잖아 지금 이거. 오케이? 자, 이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연습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나중에 생기냐면은 뒤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내용의 일치하고 내용의 추론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본문에 나온 말을 그대로 인용을 했을 때는 뭐야? 그때는 이름이 안 틀려. 근데 본문에 나온 말을 똑같이 주지는 않아. 우선 똑같이 줬을 때는 문장의 앞뒤를 바꾼다. 문장의 앞뒤를 바꾸죠, 이건. 다음 두 번째는요. 그 개념 자체를 다른 말로 바꿔버려. 됐지? 그때 자꾸 이름이 헷갈리는 거야, 그 말을. 바로 그 연습을 이 단어를 가지고 정리하면 돼. 자, 그 단어는 단어 넣기는 몇 문제 없으니까 단어 넣기 다 풀어버립시다.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6번의 문제도요. 4개인가요? 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지겹더라도 빨리빨리 끊어. 끊고 시작해. 끊었지? 자, 끊었으면은 지금 1번, 2번, 자, 1, 2번 선지가 뭐야? 시행이고 3, 4번 선지는 중단이잖아. 그럼 하나의 기준 가지면 두 개는 지울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키워드가 어디 있는지 보자. 자, 근대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언어의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언어 정책이, 앞쪽에 주어가 뭐니? 언어 정책이. 그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언어 정책이 그건 시행이지 중단 아니겠지. 그리고 러시아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된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네, 시행과 중단 중에서 3번, 4번에 네, 중단 지우세요. 자, 다음에 두 번째가 격차고, 1번은 격차고 2번은 편차잖아. 그럼 격차나 편차 뭔가 좀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요. 자, 근데 편차라고 하는 것은 주로 앞에가 수치가 나오는 거야, 수치. 격차라는 것은 수준이고. 비슷한 것 같지만, 자, 보세요. 당시 러시아 사회는
칭기스칸의 침략 이후에 문장어와 방언 사이에 무엇이 컸다? 격차가 컸냐 편차가 컸냐 그 말인데, 그러니까 차이는 똑같은 차이야. 자, 단어 뜻푸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밑에 해설 한번 봐봐. 여기서는 지금 뭐와 뭐라고 그랬어요? 문장어와 방언 사이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문장어와 방언 사이의 차이. 그래서 빈부, 임금, 기술, 수준 따위가 서로 벌어져 다른 정도는 격차고, 자, 편차는 뭐라고요? 수치, 위치, 방향 따위가 일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정도의 크기. 됐습니까? 네, 요것은 편차라고 그래요. 근데 역시 차이니까, 차이니까 좀 비슷하지, 그지? 그럼 모르면은, 자, 디귿은 기반이니까 볼 거 없고, 그지? 그러면 자, 리을이 고향과 지향이 있습니다. 고향은 더 높인다는 얘기고, 지향은 하지 말란 얘기잖아. 그러면 리을만 읽어볼까? 자, 리을 봐요. 자, 이렇게 서양의 봉건 제도가 붕괴가 되고 민주의식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높아지는 것은 고향이야, 지향이야? 고향이겠지. 답이 1번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니은에도 격차 편차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정확히 있다면 답이 1번이 나와 있는데 이거 헷갈리잖아 지금, 그지? 그리고 디귿은 똑같이 기반이잖아 지금. 그렇다면 니을 가지고 근거를 대면 되겠지, 그지? 자, 답은 1번. 다음에 자, 7번입니다. 이 7번은요 여러분들 몰라도 맞을 것 같은데, 내가 몰라도 이거 내가 소설에 해줬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소설에서 내가 요거 잠깐 보고 갈까? 소설에서 이거 기억나는가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줄거리, 이야기 이런 뜻이고요.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을 했거든요. 근데 넓은 의미의 스토리도 구성에 포함이 돼요. 근데 더 쉽게 구분한다면은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가 있으면은 이건 시간성을 중시하는 겁니다. 시간성. 그러니까 시간의 앞뒤 관계예요. 다음에 구성이라는 것은 인과성이에요. 이해됐니? 이해됐니?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자, 읽어봐요. 자, 스토리는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된 사건의 서술이고, 무엇도 사건의 서술이지만 인과관계에 역점을 둔다. 이해됐어? 여기서는 지금 스토리하고 플롯을 구분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뒤에가 지금 인과관계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는 플롯이 돼야 돼요? 테마가 돼야 돼요? 플롯이 되겠죠? 자, 테마는 주제니까 볼 거 없어요. 지우세요. 자, 기억 근거로 해서 자,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다음에 니은을 보게 되면은 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있습니다. 그럼 왜는 인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시간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시간성이면은 스토리가 되려면은 자, 그 말로 풀어봐. 얘는 뭐가 돼야 돼? 이거잖아. 시간이니까 그 다음엔. 근데 여기는 인과니까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이 말이잖아. 왕이 죽고 왕비가 죽었다. 왕이 죽고 왕비가 죽었다. 시간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스토리죠? 근데 왕이 죽자 왕비도 슬퍼도 죽었다는
얘는 뭐가 돼야 돼? 근데 그게 플롯이란 말이야, 그게. 그게 구성이야. 시간적 순서는 마찬가지지만 인과의 감각이 첨가가 된다. 자, 이 말을 다시 풀어봐요. 왕비가 죽었다. 그러나 왕의 죽음 때문이라고 알게 될 때까지는 아무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한다면 이것은 신비를 간직한 플롯이 되지만은, 자, 뒤에 니은만 봅시다. 이제 그럼 왕비의 죽음을 생각할 때 만약 그것이 스토리가 될 경우라면, 스토리네요. 그럼 니은은 뭐가 돼야 돼요? 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돼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돼야죠. 시간성이니까. 물을 것이고, 무엇의 경우에는, 자, 무엇의 경우에는, 이제는 플롯의 경우에는, 왜 스토리가 플롯이니까, 플롯의 경우에는, 자, 왜라고 하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 이 말을 이렇게 정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 답은 몇 번? 2번. 자, 다음에 8번 갈까요? 여러분 비문학 독해할 때 이렇게 연습해보고 강의 받아본 게 처음이죠. 일반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나마도 이제 특강을, 우리 비문학 특강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따지고 보면은 오늘 비문학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은 다 끝납니다. 그럼 내용 생성하기가 지금 내가 3가지로 썼지? 그럼 2번째 지금 단어를 썼잖아. 그럼 3번째 뭘 넣겠어, 이제? 문장을 넣겠지, 이제. 그게 내용 생성하기 문제예요.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 남아있는 것이 뭐겠어, 이제? 그치, 내용 일치하고. 내용의 추론이야,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내용의 일치 문제가 지금 내가 100문제를 수록을 했고요. 내용의 추론 문제를 70문제를 수록했거든요, 지금. 근데 유형별로 보면 오늘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야간반 또 진행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 이제? 다시 우리 앞쪽으로 돌아가가지고 문제 많이 남았던 문제 있지, 그지? 이제 그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따라오면은 내가 다음 주에 종강을 해버릴 거야. 다 줬잖아, 유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 이제 같은 문제를 이제 반복으로 하고 있으면은 이게 이러면 힘들다고 하잖아요. 짜증난다고. 그래서 같은 비문학이지만은 앞에서 테마별로, 그지? 남았던 문제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내가 풀지? 이건 어떻게 풀지? 방법 줬잖아, 이제. 거기다가 빨리빨리 이제 시간을 아끼는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비문학 쉽죠? 그래서 나한테 비문학 특강 받은 이후에 이제 비문학 가지고 시간 부족했어요. 지문이 너무 길었어요. 이해하지 마. 그리고 이건 비문학 문제뿐만 아니라 비단 우리가 독해 형태라면 넓게 봐가지고 문학도 독해 아닌가? 지문형이니까. 그래서 나는 어디를 읽을 것이냐, 짧게 읽을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모든 지문을 봤었을 때 눈이 그냥 첫 줄부터 가는 이 습관 버려야 돼요. 이해됐어요? 물론 이제 첫 줄부터 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어떤 거 주로 주제 찾기라든지 주제문, 그치? 이런 경우는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다만 역시 그런 글도 전체를 다 읽지 않는다고 그랬어 내가. 자, 조금 더 가봅시다. 자, 8번 문제입니다. 딱 2개네요. 자, 밑에 이제 안 할 테니까. 자, 기억입니다. 그럼 바로 달라 끊어버리세요. 일단 끊어버리세요. 달라 끊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위를 보니까 그 바로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민주주의에서 사회적 합의 밑줄. 지금 사회적 합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는 바로 첫 번째 단락 있죠? 단락의 끝부분 읽어볼게요. 자,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와 다른 것은 사회적 갈등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갈등을 정치의 틀 안으로 통합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간다는 데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민주주의하고 권위주의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읽어. 자,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와 다른 것은 뭐라고? 사회적 갈등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갈등을 정치의 틀 안으로 통합하면서 사회적 합의 비축. 그러므로 사회적 무엇을 정치의 틀 안으로 가져오고 아니 지금 우리 뭐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아니 갈등을 정치의 틀 안으로 통합하면서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러므로 사회적 무엇을 정치 틀 안으로? 갈등이겠지 뭐야. 그럼 갈등이니까 1번과 4번 지워. 위에 있잖아 갈등이라고. 자, 틀 안으로 가져오고 이를 진지하게 다뤄야 할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전환하여 정치적 결정을 위한 성과야 의제야. 의제로 만드는 것이 정당이라며. 됐지? 그래서 이미 위에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와 다른 점에 대한 것이 위에 분명히 갈등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므로 하는 것은 뭐야? 위에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는 거잖아 지금. 이해했니?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이 돼야지. 그래서 의미상 푸는 게 아니야. 위하고 같이 풀어야 되지. 문맥을. 자, 답은 3번. 자, 9번 보겠습니다. 이 9번은 조금 이름이 헷갈릴 것 같은데 전혀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자, 딱 두 가지입니다. 자, 기역, 니은. 그리고 조건을 보니까 자, 앞뒤 관계 한번 봐봐요. 자, 현실 상황에서 개인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의 세계와 경험의 세계를 넘나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실 상황에서 개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할 때는 이론의 세계와 경험의 세계를 넘나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이 없이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로 작동하는 일반적인 근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없다. 근데 그 뒤에 것이 지금 경험의 세계하고 나와 있잖아. 근데 기억 앞쪽에는 뭐라고 썼니? 이론의 세계와 경험의 세계를 넘나드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됐니? 그러면은 괄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론이냐 경험이냐 이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지금 그 뒤쪽이 경험의 세계는 하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뭐야? 그럼 앞쪽은 이론의 세계란 뜻이겠지 형식적으로. 자, 그러면 이론이 나와야 됩니다. 2번 아니면 4번이겠죠? 자, 1, 3번 지우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니은이 현실이냐 경험이냐 이 말이겠지. 자, 경험의 세계에 퍼즐을 푸는 일에 매달리지 않는 한 이론적 저작은 경험의 세계를 반영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타성에 의해 무엇으로부터 빛나게 된다. 지금 경험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론적, 그리고 맨 처음에 지금 전제가 뭐였었어? 현실적 상황에서 개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전제였잖아 지금. 됐어? 그러면은 자, 다시 경험의 세계의 퍼즐을 푸는 일에 매달리지 않는 한 이론적 저작은 경험의 세계를 반영하지 못한 채 스스로 타성에 의해 뭘로부터 벗어나 버린다고?
현실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지. 아니, 이 생각 봐라. 경험의 세계를 반영하지 못한 채 경험에서 벗어나겠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이해됐지? 자, 쉽다. 자, 9번도 2번. 자, 10번 마지막 번. 자, 요건 이제 그 단어의 의미라든지 맞춤법 문제 있죠? 그걸 한번 연관시켜 봤어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그 기억 앞쪽에 우리 사회와 앞선 사회들 사이에 존재하는 지식의 물매가, 지식의 물매가, 그러니까 물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물매가. 이게 옛날 우리 고유담 나왔었는데 경사도야, 경사도. 물매라는 게 경사도. 물매가 워낙 뭐함으로 번역과 통역은 큰 가치를 더하는 활동이다. 지식의 물매가 워낙 쌈으로 뜸으로 그러니까 자, 잠깐 봐. 물매라는 것은 뭐 있었어 지금? 경사도라고 그랬잖아. 그럼 경사도가 심하다는 뜻은 우리 관용어구에서 물매가 싸다야, 물매가 뜨다야. 물매가 싸답니다. 물매가 싸다. 자, 그래서 또 뒤쪽을 보면은 번역과 통역은 큰 가치를 지닌 활동이다 그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단어의 의미 찾았을 때 우리가 싸다 그랬으니까 물매가 싸다가 뭐 이러잖아. 근데 물매가 싸다가 맞습니다. 물매가 뜨다가 아니라. 자, 그러면 쌈으로. 자, 2번, 4번 지우. 2번, 4번 지우.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누다가 있고 싸다가 있잖아 이제. 그지? 자, 니은 보자. 자, 요즘 들어 오줌을 뭐라는 표현이 구별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오줌을 누다와 오줌을 싸다 뭐 이 얘기겠네요. 그죠? 근데 그 밑에 거 이제 봐봐 이제. 전자는 전자 니은입니다. 배설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입니다. 배설물을 몸 밖으로 그렇다면은 누다가 돼야 돼요, 싸다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의 의미 그렇잖아. 배설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는 뭐라고요? 누다입니다. 누다고. 자, 그러나 후자 바지에 배변을 한 경우처럼 참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거나 잠자다가 이불에 실려하는 거, 이건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우리 오줌 싸개라고 하지 오줌 누기라고 하냐? 됐습니까? 그게 오줌을 싸다였습니다. 이게 됐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전자와 후자 있지? 이 개념을 가지고 싸다와 누다와 싸다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답은요 1번이었습니다. 자, 어때요? 단어의 의미 묻는 문제도 계속 앞으로 모든 글의 형태를 이렇게 괄호를 빈다든지 할 때 있잖아. 연습은 무조건 끊어. 끊고 그리고 문장을 넣으라고 했을 때는 괄호가 하나밖에 없어. 접속어를 넣어라, 단어를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괄호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지만 문장을 넣으라는 괄호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괄호 형태가 중간에 나온 경우도 있고 문장의 맨 끝에 나온 경우도 있겠지, 그치? 그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는 문장 넣기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